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같이 행동할 이영대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째 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강좌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이 갖는 다른 과목과 갖는 특성,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지금 탑재된 거 보셨죠? 그 강의 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대학생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진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 다니는 과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성적 맞춰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상당수 학생들은 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전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졸업 후에 전공 분야로 취업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전과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다니는 과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또 계속 다니면서 졸업 후에는 전공 분야 이외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대학원을 갈 것인지 뭐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공 분야, 그래서 이제 전공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졸업 후에는 전공 분야로 가느냐 안 그러면 비전공 분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에서 진로가 고민이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 보면 졸업식 때인 2월 얼마 전에 2월 달에 졸업했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까지도 취업이 안 된 학생의 경우를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된 경우에서는 그 졸업하고서도 취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걱정이고 또 본인도 걱정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학교 입장에서도 또 졸업을 시켰는데 취업이 안 되면 학교의 취업률 통계에서도 불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생으로서 가장 고민의 하나가 졸업 후에 뭘 할 것이냐, 취업이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진로를 어떤 식으로 현재 다닌 과를 계속 다녀야 되냐, 전과를 해야 되냐, 혹은 또 취업 분야로 전공 분야를 해야 되냐 아니냐 등등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여러분들의 아마 진로와 관련된 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란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가 80까지 100세 시대에 80까지 어떤 돈을 벌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50년 동안 해야 되면 그 50년에 갈친 그런 계획을 대학교 4년 동안에 만들어 보자는 거죠. 대학교 4년 동안에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또 어,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어, 인, 생애 설계, 인생 설계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또 자기가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된다면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또 아이템이 좋은 경우는 창업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1인 기업가
뭐 등등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를 과목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게 맞는 계획을 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교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아웃컴에 관한 것이 OC 1부터 이렇게 OC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는 OC4와 OC5가 관련된다. 그럼 여러분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생애 설계는 일단 균형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균형적 사고 방식에서 균형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표시하면 자, 여러분들 균형적 사고방식이란 게 뭔가 하면요. 사회를 좀 편견 없이 보자. 균형적으로 보자. 한쪽으로 좀 뭔가 하면 치우쳐가지고 극단적으로 좀 왜곡해서 좀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갖지 않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사회를 보는 눈. 그러면서 사회를 넓은 시각에서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넓은 시야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 좀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넓은 시야, 글로벌 시야,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그 사고 방식을 가져서 뭔가 편협된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왜곡된 그런 생각 방식을 갖지 않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대학생이니까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앞장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려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 밑에 월급 주면서 부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어, 좀 뭐랄까 편협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진로 탐색, 진로 탐색. 그래서 어, 꼭 이제 여러분이 뭐 어느 걸 전공했으니까 나는 꼭 전공을 이거나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물론 바람직하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음, 여러분이 졸업 후에 취업을 했지만 또 몇 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진로 탐색을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 정말 나에게 맞는 게 뭘까? 그리고 이런 고민을 4년 동안의 고민을 거쳐서 앞으로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40년, 50년 그런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이 균형적 사고 방식이라고 사고 능력이라고 보고 우리 대학에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40% 정도를 과연 균형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어떤 그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 그런 거죠.
자세히 강점과 양점을 하라는데 강점은 조금만 하고 약점은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면 누가 여러분을 뽑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점과 약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또 강점만 너무 하고 나 약점은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사회는 융복합 사회다. 융복합 사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다양한 어느 옛날에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그 전공만 하면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다 할까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는 퓨전 사회입니다. 퓨전 사회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음, 경찰학과 다닌 사람도 IT를 알아야 됩니다. IT를 알아야 되고 AI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직에 나간 사람도 나는 수학교사가 되고 싶다 한데 수학교사인 사람도 코딩을 알아야 되죠. 코딩을 알아서 그만큼 창의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고 조리하는 사람도 내가 조리하는 사람도 이 AI 인공지능을 알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 학제 간의 어떤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이 또 이제 앞으로 시대는 뭔가 하면 AI라든지 있어 단순 반복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로봇가 다 하는 시대가 되면 인간은 창의적인 능력 이런 쪽에서 인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의적 능력 그 다음에 또 사회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어떤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주어진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 하느냐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진로, 그 다음에 탐색이라든지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지식, 경제학적 지식, 그 다음에 철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알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으로 산업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직업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생 설계 차원에서는 또 여러분 리더십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 리더십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능력 등등 이런 것에서 종합적인 것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54에서는 좀 융복합적 사고 능력에 40점, 그 다음에 55 균형적 사고 능력이 40점, 합해서 80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교육 목표에서 제시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 탐색이라든지 평생 직업 경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아까 얘기한 54와 55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한번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평가를 보면 여기 출석이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60점이고 그 다음에 가제가 2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4가 40점, 여기서 30점, 여기서 10점, 그 다음에 55가 40점에서 여기서 30점, 여기서 10점 해서 54가 40%, 55가 40% 해서 80%. 여기서는 시험과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것을 합해서 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석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방법은요,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를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50분 수업에 40분 이상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야 이것이 점수로 인정됩니다. 점수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분 수업에 뭐 예를 들어
39분을 들었다.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80% 이상을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출석 점수가 2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5번 빠지면 F가 나가는 그런 지금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통 교수님들은 지창업과 진로를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3번까지는 이렇게 결석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뭔가 하면 음, 어, 좀 이렇게 뭔가 하면 수업에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다른 그 숙제를 어사이먼트를 줘가지고 그것을 해내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해서 하는데 6번, 7번 빠지면 자동 F 학교에서 자동 F가 나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전체 80%를 들어야 꼭 출석이 인정된다. 그러면 첫째 시간에 80%, 일주에 첫째 시간에 80%, 두 번째 시간에 80%를 들어야 이제 한 주가 출석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등교를 정상적으로 하면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 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 또 실습 이제 이론 강의지만 실제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실습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실습 점수를 아까 얘기한 수행평가 점수로 20점을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재가 요즘 엄청 비싸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어,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된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교재는 없고 대신에 제가 한 50권 정도의 어떤 그 책, 서적을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PPT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PDF로 만들어서 우리 LMS라든지 혹은 탑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가 다른 것보다 좋은 점이요. 우리 멤버들끼리 그 자료를 올려서 다운이 가능하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밴드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취업, 창업, 진로, 인생 설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학기째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이 밴드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제가 매주 올리는 자료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로 설계를 하고 진로 탐색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또 인생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생도 탈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네이버 밴드가 어떤 취업 진로 탐색과 관련한 보물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도 이것을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초가 시작되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제가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에 관한 핵심적인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LMS 같은 데 탑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번 주는 어떤 수업을 한다. 어떤 수업을 하구나 하면서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고요. 자료 같은 것도 올려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에는 워크시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습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상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여러분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랑 이렇게 좀 이렇게
1대1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많이 갖습니까? 우리 대학에 그 사제 동행이라는 거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하고 어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좀 진로 문제라는 것은 좀 이렇게 잘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공과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저하고 같이 제가 인생 선배 입장에서 어, 또 다양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가능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워크시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의 MBTI 검사를 간이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나만의 학창 시절의 어떤 경험 같은 거,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관하여 이렇게 직업에 관한 정보를 알고 그 직업에 필요한 자격이라든지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또 그 예를 들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하는 일, 직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생 설계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라든지, 또, 그 목표, 그 다음에 멘토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미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또 성공적인 직,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을 해봄으로써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죠. 그냥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시험만 잘 보고 패스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라든지 인생 설계 이런 것은 우리 강의하는 교수님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학과 교수님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인생에 관련된 것이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하는 자료를 제가 이제 어, 출석 출석을 체크하는 자료로서 받아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지고 보관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평소 점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배부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정상화되면 이론 수업하고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한 실습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는 온라인 수업은 80% 정도를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교재는 없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 같은 것은 교수가 이렇게 만들어서 매 수업 시간마다 배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 다음에 자기 거로 만들고 그 매 시간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출석을 두 번째 시간 출석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출석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54와 55 얘기했죠.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 핵심 키워드는 뭔가 하면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대인데 앞으로 100세 시대 80까지는 어떤 형태든 일을 해야 되면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5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50년 전 생각합시다. 우리나라가 50년 전이면 1960년대입니다. 그때는 농업 인구가 거의 70, 80% 이상 됐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 인구는 2,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때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엄청 날고 날리는 그런 것을 선생님은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뒤까지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앞장서서 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변화에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남한테 뒤처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는 무엇보다 변화를 앞장서서 남보다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자.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은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또 알고 하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나는 경찰이 되고 싶다 해도 경찰관이 하는 직무 같은 것을 이렇게 어, 6가지 이상 써보라 하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떤 교육 훈련을 가지고 경찰이 되는데 가산점이 무엇이고 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여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그 인생 설계 계획을 만들자는 것이 어떤 초점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54와 55를 해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의 어떤 초점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서 강의에 대한 소개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와 관련된 어떤 여건 분석이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환경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중요성, 원리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대학생으로서 지금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실태를 분석하고 또 대학생으로서 꼭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달 가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달가업이라고 하는데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3주, 4주, 5주에 걸쳐서는 자기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로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남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이런 네 가지를 알면 거의 여러분이 생각한 직업과 진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만의 어떤 독특한 성장 과정, 또 부모님의 영향,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가정에서 가정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자기에 대한 이해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마 경영과 학생들은 경찰이 되겠다. 사범대 학생들은 교사가 되겠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업 세계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또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직무 이해와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NCS라고 예를 들어 어떤 직업에 관해서 그 직업에 세부적으로 하는 일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본다면 중간고사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잡은 직업과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생애 설계, 인생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 설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 설계, 생애 설계의 원칙이 있다든지 혹은 또 여러분의 어떤 비전, 미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으로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 지금 현재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비전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 100개 정도 만들 수 있겠죠. 100개 정도 만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떤 언제까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떤 목표로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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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드림,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플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액션, 실천입니다. 액션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노력, 어, 자기 거로 만드는 습관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이라든지 직업,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직업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하는 걸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직업활동, 진로활동, 경력개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30점, 기말고사 30점, 수행평가 20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왜 중간고사를 보느냐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레포트 내면 굉장히 뭐 신경도 쓰이고 일주일 이상 신경 써야 되잖아요. 지금 교수님들마다 지금 레포트 과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창호 진로 탐색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평소에 하는 이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거의 레포트랑 비슷하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시험 시간 50분 동안에 한번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을과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어떤 직업 직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말고사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어떤 인생 설계도, 인생 설계랄까, 꿈의 설계랄까,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왜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포트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취지니까 여러분들 좀 더 왜, 그리고 이 과목은 패스 과목입니다. 패스 과목에서 어, 보통 이제 출석에 세 번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해서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패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인 경우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해서 하는데 결석에서 뭐 6번, 7번 되면 자동으로 F가 나갑니다. 그런 것을 해서 패스 과목인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패스를 못하면 다음에 또 이 과목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한 이
여러분들 패스 과목에 있어서 큰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여러분 학점을 따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과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수업과 관련한 여건 분석, 여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대학생으로서 진로 탐색,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로 탐색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의 어떤 그 원리라든지 이런 쪽에 관해서 2주차에는 하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어, 뭔가 하면 흥미, 좋아하는 것, 성격, 나만의 독특한 것 이런 걸 하고요. 4주차에는 뭔가 하면 적성,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치관, 나만의 옳다고 생각되는 거, 요 네 가지 검사를 어,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워크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성 검사, 잘하는 거 한뒤 가치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직업 선호도 검사 이 세 가지를 하면요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많은 상당의 어떤 상품권을 쿠폰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은행 있잖아요. 그 건물 위에 보면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만원 주면 12,000원치 상당의 어떤 그런 것을 식음료를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워크넷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 이렇게 일자리 센터에서 쿠폰도 받고 또 일자리 센터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또 여러분들이 또 사회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4대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4대 보험이 뭔가 하면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뭔가 하면 직장 다닐 때 일정 부분을 했다가 갑자기 직장이 잘렸을 때 월급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또 고용보험을 들면서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할 수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강좌를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료 하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여러분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고용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혹시 다치거나 혹은 또 그 아르바이트 갑자기 잘렸을 때 그런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근데 그 고용보험을 할 때 최대 8개월까지 아마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이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심리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심리 검사. 그래서 이런 여기서 직업 선호도 검사와 그 다음에 적성검사, 가치관검사 이 세 가지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성격검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MBTI 유형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MBTI 유형이 우리 그 진로 탐색에서 중요한 아주 막강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 차에서는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검사와 아울러 아까 얘기한 그 종합적인 그 성장 과정이라든지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나만의 독특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 되니까 창업 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어, 특히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가운데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구직 준비도 검사라든지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6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직업이 정해진 사람도 있고 안 정해진 사람도 있는데 정해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직업이 직업 사전이나 고용 직업 분류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그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구하고 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서 정부, 노동부나 교육부 같은 데서 전망을 하면 그것을 참고하고요.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나와서도 5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야 되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업에 있으면 그 직업에서 하는 그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가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짤 것이냐 안 그러면 어, 경영학과 나왔으면 영업을 할 것이냐 노무 관리를 할 것이냐 혹은 또 홍보 광고를 할 것이냐 홍보를 할 것이냐 인사 관리를 할 것이냐 등등 이런 직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느 회사를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직무를 한다. 그래도 사람을 뽑을 때도 직무 중심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NCS라는 게 있습니다. NCS는 뭔가 하면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국가에서 표준 직무를 정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해서 정말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공공기관 같은데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할당을 주거든요. 그 할당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 먹는 것도 여러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NCS라든지 그런 걸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주는 중간고사이고 이제 9주는 여러분 인생의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드맵을 만드는 것. 여기 과정에서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냐, 그 다음에 롤 모델 누구냐, 미션과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0주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이제 10주차, 11주차, 12주차는 구체적으로 비전, 미션, 롤 모델, 멘토, 그 다음에 드림, 골, 플랜, 그 다음에 12자초는 액션과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습관화하게 해서 성공하는 공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차에는 여러분들이 창업과 창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어, 인생 설계로서 회사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뭐 50대 되면 거의 직장을 그만두면 80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뭘 할 겁니까? 나이 많아서 뽑아주는 데도 없고 등등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업과 또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창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창업과 창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그 진로, 직업, 또 인생 설계, 생애 설계를 하면서 좀 더 폼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공적인 직업 경력 개발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티켓도 있더라. 그 다음에 직업에 어떤 자세로 임하더라. 그래 하니까 성공하더라. 행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 직업 생활을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15주차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 저기
인생 설계도나 혹은 또 창업하시는 분도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 설계도랄까 그런 쪽을 해서 그런 쪽으로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 학기 초에 반드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배우고 싶으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 많은 과목 가운데 왜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를 들었느냐? 이 과목을 들은 계기가 뭐냐? 또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 좀 배우고 싶으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니드 수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TLMS에 거기 보면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렇게 선택한 동기 세 가지 혹은 또 수강생 본인이 기대하는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설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제가 평소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는 이 5점 만점에 조사를 하니까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다. 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싶다. 진로 탐색을 자기 분석 방법을 배우고 싶다. 직업 탐색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 직무 탐색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계획서, 대학생으로서 역량개발 계획을 만들고 싶다. 기업의 채용 방법과 기술을 알고 싶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 싶다. 취업에 필요한 면접 방법, 취업을 위한 전략과 방법 이런 10가지에 관해서 이렇게 각각 점수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내가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를 배움으로써 이런 3가지 정도는 꼭 좀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라서 이런 취업이라든지 면접, 자기소개서, 채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 과목을 듣는 사람 가운데 4학년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고학년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취업이라든지 면접, 자기소개서, 채용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취업과 관련한 내용도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이런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TMLS에 올리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학점 따기 패스 과목으로서 학점 따기 쉬운 과목으로서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직업 문제,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사회를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문제, 그러면서 경력개발이라든지 인생 설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도 열심히 어, 밴드에 자료도 올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밴드에 가입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올린 동영상도 좀 열심히 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해서 여러분 그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어, 이 진로란 것이 다른 사람의 일, 엄마 아빠이나 선생님, 지도교수의 일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